토와 수의 관계면은 당연히 토국수가 되겠죠. 이 토국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작용을 하죠. 지류는 수를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막는다. 흐름을 차단한다. 그러면 흐름을 차단한다는 건 물꼬를 바꾼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요 동류는 섞인다는 뜻이에요. 섞인다. 수를 한정 또는 규정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입장에서 토를 본다는 것은 토에 의해서 사용처가 결정되겠죠. 그죠? 사용처가. 근데 그건 수의 입장이고요. 토의 입장에서의 수는 일이죠. 할 일. 다뤄야 될 것. 이거 어떻게 다루느냐죠. 지류하느냐, 동류하느냐죠. 다루는 방법이죠. 이게 토의 입장에서 이 수를 본다고 할 때 이 수는 토가 보관해야 될 거예요. 토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감추고 있어야 되는 것,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 뭐 저장된 것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자산. 아니 토 입장에서 이게 재잖아요. 근데 이 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행상으로 수 자체가 자산이기도 해요. 오행상으로 수 자체가 뭐예요? 출발되는 거잖아요. 씨앗, 시드머니.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그 베이직으로부터 형성되는 것. 이게 수예요. 근데 그걸 다루는 거잖아요. 토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두든지, 그걸 형질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서 역할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요. 자산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 자산도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뭐 금융적 형태를 띈다든지, 뭐 부동산 형태를 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띠겠죠. 또는 이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기록된 것. 데이터라고요. 저장된 거잖아요. 이렇게 축적돼서 흔적으로 남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우리 옛날에 그 중학교 이럴 때 다 배웠잖아요. 태적층들 이렇게 구분하는 거. 바위나 보면서 돌이나 이런 거 보면서 무슨 형질, 무슨 암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태적된 형태이죠. 그게 토국수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국수는 수토가 한 몸인 형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수토가 같이 간다고도 했죠. 그죠? 화토가 같이 가는 화토 공존과 수토 공덕을 논하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지만은 토와 같이 움직이는 것, 토가 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화토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는 걸 기준으로 할 때 화토 공존이에요. 화토가 같이 가는 거죠. 가시적이고 보여지고 움직이는 것. 수토 공존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구조가 더 강해요. 그래서 환경 또는 장소 또는 형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수토 공존의 코드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응용력을 쓸 때 명리도 응용력 중에 하나잖아요. 많은 응용력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자미두수, 뭐 유김, 하락이수, 태을수, 뭐 철판신수. 철판유리가 생각나죠? 네.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정 비결 이런 것도 다 응용력입니다. 예. 토정 비결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토정 선생이 만들었다고 가탁한 거예요. 토정 선생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후대에 토정 선생 이름을 빌려다가 토정 선생이 만든 것처럼 토정 선생이 워낙 유명하니까 갖다 쓴 거죠.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국수 한다는 건 수의 역할이 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자산적인 것, 기록된 것, 오랫동안 묵혀지고 있던 것, 뭐 이렇게 흐름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그런 것들이죠. 예. 그게 어느 쪽으로 보느냐죠. 그걸 실제로 물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돈의 흐름, 돈에 대한 축적, 이런 자본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걸 관념적으로 본다면은 그러한 것들, 오래된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런 것들의 정신적 가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대입을 해보자고요. 무토가 이렇게 임수를 본다. 자, 임수는 수가 이렇게 모이는 상태예요. 수가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 여러의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뭐 한 가지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수가 응집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모인다는 뜻이니까 이게 수의 형질이죠. 그러면 임수는 그렇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죠. 오래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속이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깊다. 그래서 이 수가 표현되는 게 이렇게 하죠. 그죠? 거물현, 검다는 뜻이 요 현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말타, 끝이 없다, 가물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득해서 가물거리는 것.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 본질을 얘기하고도 있죠. 어쨌든 임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해요. 여기에 개수는 임수의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서 밖으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개수라고. 그래서 개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를 끝낸 상태예요. 이게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발한다.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에너지가 조금만 더 나가면은 가시적인 발이 되죠. 그게 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여기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헤아리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손수가 붙으면은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계산할 규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없어도 여기에는 이미 그렇게 헤아리고 있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에너지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향하고 있다. 여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고요. 그게 임수예요. 그래서 임수는 주변을 끌어들이죠. 다 끌어들여요. 그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깊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임수의 기본적 작용 중에 하나가 겉은 고요해요. 다 끌어들여서 에너지가 끌어들여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포커페이스죠. 임수가 왕할수록 속내를 알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이 무토에 의해서 규정 지어진다고요. 무토가 어떻게 해요? 이 무토의 기본은 지류한다고요. 무토가 강하든 약하든 무토의 본질은 지류예요. 그러니까 지류를 못하면은 뚝방 넘어가는 거죠. 그게 무토예요. 무토가 약하고 임수가 강하면은 그냥 뚝방 터진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막으면 되죠. 그러니까 수가 왕하면은 함부로 토를 쓰시면 안 돼요. 무토를 쓰려면은, 무토로 지류를 하려면은 무토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에요, 일을 얼마만큼 잘 감당할 수 있느냐죠. 그러면 이쪽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힘을 뭐라고 했어요? 용량이죠, 용량. 이 용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용량이 작으면은 작은 용량 갖고 쓸 만큼만 쓰면 돼요. 근데 오버하잖아요. 자기 용량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뚝방 넘어가는 거잖아요. 평소에 물이 안 흐르니까 개천을 그리 작게 해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평소에 물이 안 흐르니까. 근데 이렇게 비가 갑자기 오니까 이거 감당을 못 하잖아요. 용량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용량인데 밴댕이를 괜히 밴댕이가 뭐라고 하겠네. 그러니까 다루는 부분에서 계산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는 일이니까 지류를 한다. 무토가 지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임수를 한정하겠죠. 그죠? 임수를 한정합니다. 그게 무토의 일이라고요. 지류하니까 여기 이 지는 맞고 한정하니까 저 임수가 무슨 임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떠한 임수다. 그러니까 수를 담은 거잖아요. 수를 담았다. 수를 가뒀다. 수를 한정했다. 이 얘기는 이건 무슨 수이다. 이건 무슨 물이다. 이렇게 한정하는 거죠. 그죠? 옛날엔 시골마다 다 그 방죽, 덤벙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마을. 큰 마을일수록 뭐 크긴 뭐 일제감정기 때 다 그 저수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지금 하도 노후돼서 문제지만은 다 있죠. 그런 게. 그 어디에 쓰여진다고 돼 있죠.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다 농업 용수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목적이 이게 할 일인데 그 일이 지류해서 한정하는 형태로 되겠죠. 그것이 어디로 쓰여지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또 만나는 관계들이 목을 만난다, 화를 만난다, 금을 만난다 이렇게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는가 용법이나 용도가 제대로 형성이 되겠죠. 그죠? 지금 용량의 용법과 용도까지 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무토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토 멀리 있게 한다. 높이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임수도 대상에서 멀리 있죠. 깊이를 얘기하죠. 임수는 좌우 운동을 해요. 개수는 상하 운동을 해요. 개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요. 온도가 낮아지면 아래로 내려오고요. 임수가 아래로 흐른다는 뜻은 방향은 아래지만은 좌우의 작용을 같이 해서 아래로 가는 거죠. 근데 모이는 작용이 돼 있으니까 아래로 평수를 만들어서 깊어지는 것.
이게 임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멀리 있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막연하다고 그랬죠. 구체적이지 않다. 자,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가시성.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터치하는 거에서는 멀어진 거죠. 현물적 부분. 이게 얘기하는 실용이잖아요. 실용. 실용이라는 것은 이 가시성을 항상 띠고 있어요.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것, 정신적인 것,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기 난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다 영역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영역, 사람 기준의 부분에서 멀리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손으로, 눈으로 바로 보고 그것을 이렇게 환금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질적 규정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바로 매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정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상으로 큰 산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냥 큰 산에, 깊은 산에 있는, 이렇게 되면 산이 깊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현물적인 걸로 전환하는 거, 이런 것이 어렵다는 뜻이죠.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에 의해서 깊이가 생기죠. 산이 깊다. 그럼 산이 깊으면은 골짜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사용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것은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인데, 바로 쓰는 것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죠. 그냥 간접적 조건이에요.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든 멍 때리든 기도를 하든 사색을 하든 바로 돈으로 환원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이 되겠죠. 그죠? 정신적 영역. 그래서 신령스러운 영역. 거기 가면은 기도빨이 잘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것 갖고는 거기에 그러한 기운이 있는데, 그러한 기운이 생명하는가? 그럼 생명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목이 없으면은, 여기에 목이 없으면은 그렇게 깊고 아득한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목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신령스러움을 얘기하기 어렵죠. 요 목은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특히 거기에 이렇게 간목이 붙는다면은 또 저렇게 신령스러워지는 영역이나 형태가 되겠죠. 그걸 사주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명은 그런 형태의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명이 현장에서 직접 생산과 연결된 일을 한다. 그럼 힘든 거예요. 자기 결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야죠.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걸 뭔가 하려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현장에 가도 현장에서 만약에 막노동을 한다 이래도 자기가 막노동하는 거에 이면에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이런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이다, 가시적이다, 이게 어떤 거라고요? 용도가 한정된 거예요. 이미 쓰여지고 있다, 쓰여지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철학이, 사상이 구체적이고 모호하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책 사라지죠. 우리가 왜 논어를 아직도 읽고 있어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읽으니까 내 입장에서 해석하죠. 자가 읽으면 자 입장에서 해석하죠. 그런 게 고전이라고요. 근데 어디에 한정돼 있고 구체적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서적이잖아요. 뭐에 대한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정된 거죠. 그거 용도에 맞춰진 거예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필요로 한 지식이죠.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어느 쪽 에너지가 강하냐, 지금 우리 이 천간을 하면서 이런 걸 먼저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그 직업군이 바로 나와요. 저 직업군이 뭐예요? 막연하잖아요. 네? 모호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고 산다고요. 근데 똑같이 역학을 하는데도 더 현장적이고 더 실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추는 거,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게 더 집중되는 이런 구성들이 있다고요. 다르죠. 똑같이 역학을 해도. 이 얘기의 핵심은 이렇게 되면은 막연한 것,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뜻이죠. 스케일도 있고 틀도 잡혀 있죠. 이게 뭐라고요? 자산, 그런 거의 기록, 데이터, 보관된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재잖아요. 근데 그 재가 현물적 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는 당연히 그 다른 관계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구체화되는가, 가까워지는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이게 규모나 틀, 전체성은 갖고 있지만은 그게 가시적인 무슨 얼마짜리다 이렇게 한정짓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걸 만약에 재라고 한다면은 재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재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재를 다루는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5만 원짜리 몇 장, 만 원짜리 몇 장, 그 다음에 동전 몇 개까지 다 계산돼서 얼마 딱 항상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겠네요. 그죠? 대충 내가 어제 술 먹고 카드를 긁고 현금으로 내고 뭐 팁 주고 얼마 정도 있겠지, 이러는 거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크게 틀로만 자기 재를 관리하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갑 열어보니까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공간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전체 구성으로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본다고 하면은 세세한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이런 거 안 따지고요. 그냥 큰 틀로 계략적으로 대충. 이게 대충이라는 용어가 딱 맞습니다. 크게 본다. 좋죠, 그죠? 좋습니다. 수생목하는 것만이 목이 아니고요. 이 목이 수에 개입됐다는 건 수에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무토가 목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떤 산이에요? 목이 없는 산. 민둥산. 지금은 난지 공원이지만은 옛날에는 난지 도였잖아요. 쓰레기장이었잖아요.
그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싸놓으면은, 예, 이 무토에 목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의 개입은, 이 간목이나 을목의 개입은 요 부분에 그 생명하는 힘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움직이게 한다. 그죠? 특히 토에 목이 개입한다. 이건 이렇게 되겠죠. 토의 목은 씨 뿌리를 가잖아요. 그죠? 땅을 일군다는 뜻이에요. 씨 뿌리기 위해서 일구겠죠. 토의 금은 색이죠, 색. 거둔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토를 가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토의 실질적 작용은 토가 목을 보는 것, 토가 금을 보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둔다 이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가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의 금이 발달된 명은 이렇게 거두는 것, 만드는 것, 결과로 뭔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사사로워지는 것, 네 거 내 거 분별하는 것. 토에서 전환됐잖아요. 금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토생금 하는 에너지, 예? 금화 교역이 일어나서 포장된다, 구분되어진다, 구체화된다, 경계가 확실해진다, 중앙선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목이 개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땅에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명하는 힘이 들어가서 곡식을 심는 것, 뭔가를 길러내는 것, 그래서 생명하게 하는 거죠.